나는 그날 어머니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그들의 아들이 아니었다. 복수의 악마였다. 왜? 그녀가 속삭였지만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7년의 고통을 삼킨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왔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하지만 그날의 추위는 뼈를 애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로비에 서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부모님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은 변함없었다. 아버지의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어머니의 세련된 코트와 진주 목걸이.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이제 나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그들조차 모르는 괴물이었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 맴도는 불안이 그걸 망쳤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평가하는, 무시하는 그 시선. 잘 지냈나? 내 동생이 문제가 좀 생겨서. 동생. 그 단어가 내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은지. 황금 막내딸. 7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회사 주식, 부동산, 심지어 우리 가족의 유일한 보물인 할아버지의 옷반지까지.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형제자매는 서로 돕는 법이야. 라는 어머니의 말과 함께 나는 길거리에 내쫓겼다. 그날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 미안해 라고 속삭였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아버지의 유언장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가 생겼다고요? 어떤 문제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그들이 불편해할 정도였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은지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남자가 재벌 3세라더니 사기꾼이었어. 회사 자산이 휘청거리고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나? 내가 요즘 사업이 잘 돌아간다던데? 사업. 그들은 모른다.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만들었는지. 7년 전 나는 빈손으로 서울을 떠났다. 부산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밤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을 관찰했다. 복수는 계획이었다. 나는 은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남편, 그 사기꾼을. 내가 그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은지가 SNS에 올린 사진 속에서 나는 그 남자의 과거를 추적했다. 빚더미, 도박, 그리고 더러운 거래. 나는 그를 이용했다. 지금 그는 내 꼭두각시다. 도와드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긴 증오가 내 혈관을 타고 흘렀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라떼 한 잔이 테이블에 놓였지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서둘러 말을 이었다. 민준아, 내가 용서해준다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은지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은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는 항상 원하는 걸 가졌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공부에 매달려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새벽까지 서류를 정리했다. 은지는 그녀는 파티를 즐기고 디자이너 백을 사는데 돈을 썼다. 황금 자식이라는 별명이 딱 맞았다.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꿨다. 심지어 유언장까지. 장례식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저렸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변호사가 유언을 읽었다. 모든 재산은 은지에게. 그 순간 어머니는 울었지만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은지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오빠,
이제 자유야. 내가 원하던 거잖아, 자유. 그것은 추방이었다. 나는 그날 밤 집을 나서며 맹세했다. 돌아올 테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카페에서 대화는 길어졌다. 아버지가 회사 서류를 꺼내 보였다. 숫자들이 빼곡한 엑셀 파일. 여기 봐. 적자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여다보았다. 실제로는 이 적자는 내가 만든 거였다. 은지의 남편을 통해 나는 자금을 빼돌렸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이제 그들은 절벽 끝에 서 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나는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은지를 데려오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희망이라는 독이 그들을 물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내 안의 어둠이 커지는 걸 느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게임이 시작되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피는 흘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강남의 스카이라인 아래 내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름 있는 곳이 되었다. IT 보안 회사,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을 한다. 은지의 남편, 태민의 비밀을 파헤친 게 바로 그 기술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최근 로그를 확인했다. 태민이 또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좋아, 계속해. 나는 중얼거렸다. 전화가 울렸다. 익명의 번호. 받자마자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엄마한테 들었어. 고마워.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일 만나자. 내 집으로 갈게. 나는 끊었다. 다음 날 나는 은지의 집으로 향했다. 압구정의 고급 빌라. 7년 전 이 집은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이제는 빚더미 위에 세워진 성. 문을 열자 은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했다. 긴 머리, 세련된 드레스. 하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이 그녀의 피로를 말했다. 오빠. 그녀가 안기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앉아. 나는 소파에 앉으며 명령했다. 태민은 옆에 서서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너부터 말해.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을 속였는지.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지가 놀라 물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태민을 노려보았다. 이 새끼가 사기꾼이야. 내 재산을 다 갉아먹었어. 도박, 불법 대출. 다 기록이 있어. 은지가 비명을 지르며 태민을 쳐다보았다. 거짓말이야. 태민아, 말해. 태민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은지야. 하지만 민준 형님이 시켰어.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은지의 눈이 커졌다. 오빠. 왜?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왜? 내가 물려받은 그 모든 걸 왜 나한테는 안 줬는지 물어봐. 부모님한테.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이었다. 오빠, 그건 아버지가 결정한 거지? 하지만 너는 그걸 즐겼어. 나는 문을 향해 걸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일 부모님을 데리고 와. 가족 회의를 하자. 문을 닫으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첫 번째 고리가 풀렸다. 가족 회의라는 말은 아이러니했다. 7년 만에 모인 우리네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은지의 집거실에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민준아, 이 모든 게 오해야. 내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아버지는 항상 은지를 사랑했다. 황금 자식은 그의 말이었다. 어렸을 적 나는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은지가 울면 어떡해 라는 소리만 들었다. 은지의 발톱이 부서지면 아버지는 병원에 데려갔고 나는 혼자 공부했다. 그 불균형이 쌓여 결국 폭발했다.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유언장을 가리켰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모든 재산은 은지에게. 나한테는 자립하라는 한 줄.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내가 강하니까. 은지는 약했어. 세상이 그녀를 삼킬까봐. 약하다. 그 단어가 내 분노를 불태웠다. 은지는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활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내 노트북을 훔쳐 친구들한테 팔았다. 오빠, 돈이 필요해. 그 돈으로 그녀는 해외여행을 갔다. 나는 용서했다. 왜?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용서는 끝났다. 강하다고요? 그 강함으로 제가 7년을 버텼어요. 거리에서 잠자고 밥을 구걸하며 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우리도 고통스러웠어. 내가 떠난 후 매일 내 생각을. 거짓말, 나는 끊었다. 당신들은 은지랑 파티나 했잖아요. SNS에 올린 사진들 봤어요. 은지가 고개를 숙였다. 오빠, 그건 그냥. 태민이 끼어들었다. 형님, 제발. 은지 씨를 봐요. 그녀가 얼마나 의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너는 닥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내 빚을 내가 갚아줄 테니 은지를 버려. 태민의 눈이 흔들렸다. 은지가 소리쳤다. 오빠. 태민이를 왜? 왜? 내가 내 인생을 버렸듯이 나는 은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살이 내 소나귀에 느껴졌다. 부드럽고 약했다. 기억나. 장례식 날 내가 내 방 청소하면서 내 물건들을 버린 거 내 사진, 내 책들. 오빠 이제 필요 없어라고 적힌 쪽지.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화가 나서 어머니가 일어나 나를 안으려 했다. 민준아, 용서해. 돈 줄게. 내 몫으로. 돈. 그것이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돈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나는 자리를 떴다. 문밖에서 나는 은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달콤한 소리였다. 그 후 며칠 나는 태민을 만났다. 은지의 집 근처 바에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형님, 왜 하시는 겁니까? 은지 씨는 정말 사랑해요. 사랑. 그 단어를 듣자 내 과거가 떠올랐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지은. 그녀는 은지의 친구였다. 은지가 지은을 꼬드겨 나와 헤어지게 만들었다. 오빠 같은 사람은 안 맞아. 지은의 말은 은지의 대사였다. 사랑. 내가 아는 사랑은 거짓이야. 나는 태민의 잔에 술을 따랐다. 은지를 버리면 내 빚을 청소해줄게. 새 출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은지 씨가 상처받아요. 상처. 그것이 내 목표였다. 다음 날 태민은 은지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나는 그 장면을 몰래 지켜보았다. 은지의 비명, 태민의 차가운 배신.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가 내 쾌감을 자아냈다. 부모님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은지가 쓰러졌어. 병원에 어머니의 눈은 붉었다. 나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다. 은지의 병실 문 앞에서 나는 주저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가 연결된 팔, 창백한 얼굴. 오빠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다가갔다. 태민이 떠났어. 그녀가 울었다. 왜 내 인생을 망가뜨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렸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공평해.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민준아, 그만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웃었다. 원하는 대로? 그럼 회사 지분을 나한테 넘기세요. 은지 이름으로 된 거?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은지의 지금이야. 아니면 태민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그 안에 태민의 모든 기록이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변호사 불러. 첫 번째 승리. 하지만 내 안의 공허는 커졌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빈 껍데기였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나는 그녀를 보았다. 당신들이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7년만, 민준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놀랐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복수의 다음 골이었다. 지은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게 꾸몄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그녀는 변함없었다. 부드러운 미소, 긴 생머리. 하지만 눈빛에 스민 피로는 그녀의 삶을 말했다. 오빠, 어떻게 연락이? 은지 때문에? 그녀가 물었다. 나는 커피를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무너졌어. 태민이 배신했지.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럴 줄 알았어. 태민 씨, 이상했어. 그런데 오빠는? 요즘 소문 들었어. 사업 잘 된다고. 소문. 나는 일부러 퍼뜨렸다. 복수의 일부였다. 그래, 잘 돼. 너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디자이너로 일해. 힘들지만 재미있어. 대화는 가벼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계산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은지의 약점이었다. 그녀가 은지를 설득할 수 있었다. 오빠, 왜 갑자기?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용서하고 싶어. 가족을 다시. 하지만 은지가 나를 미워해. 지은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빠는 항상 착했어. 은지는. 그녀도 아파할 거야? 착하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7년 전 지은을 잃은 날, 나는 무너졌다. 은지가 오빠는 너무 딱딱해. 지은이는 자유로운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그 후 지은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복수의 도구로. 도와줄래? 은지한테 나 좋은 오빠라고 말해줘. 나는 부탁했다. 지은이 웃었다. 물론. 친구잖아.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그녀의 메시지 속에 은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은지야, 오빠가 변했어. 무서워. 좋아. 두려움을 심자. 다음 날 회사에서 아버지의 변호사가 왔다. 지분 이전 서류. 나는 사인했다. 이제 회사 51%가 내 거였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이게 끝인가? 아니요. 아직. 은지의 병원이 다시 전화했다. 상태가 나빠졌어요. 나는 갔다. 그녀는 반수면 상태였다. 오빠. 꿈인가?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꿈이 아니야. 내가 만든 지옥이야. 그녀의 눈이 띄었다. 공포가 스쳤다. 퇴원 후 은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집을 샀다. 은지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 이제 내 거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소리쳤다. 뭐? 어떻게? 빚 때문에.
태민이 팔았어. 그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오빠, 제발. 다 가져가.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둬.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아니. 너랑 같이 살자. 가족으로. 공포가 그녀의 눈을 물들였다. 그날부터 은지는 내 집에 살았다. 아니, 감옥이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안전 위해 어머니가 항의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은지가 자해할까 봐요. 밤마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잠갔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 그 말이 늦었다. 7년의 밤을 채우지 못했다. 지은이 방문했다. 은지야, 괜찮아.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날 가뒀어. 지은이 나를 쳐다보았다. 오빠, 이게 뭐야? 나는 미소 지었다. 보호야. 내가 도와줘. 은지가 날 믿게. 지은은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의심. 나는 그녀를 추적했다. 그녀가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줄까? 경찰에. 나는 그걸 지웠다. 그리고 지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진심 이야기할게.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차가웠다. 오빠, 은지를 풀어줘.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아직도 그녀가 놀랐다. 오빠. 키스.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녀가 밀어냈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이게 은지한테 가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나한테? 너도 배신자니까. 은지랑 같이. 지은이 울었다. 미안해. 그때 은지가 강요했어. 강요. 새로운 퍼즐 조각. 복수가 깊어졌다.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도망치려 했다. 창문으로. 나는 잡아챘다. 어딜?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죽을 거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죽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은지를 데려가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반지, 어머니의 진주 반지. 가족 유품. 그녀가 떨며 벗었다. 민준아. 이건 내 거예요. 나는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내 손에 스며들었다. 이제 세 번째 고리. 복수는 중독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변해갔다. 눈 밑에 주름, 입가에 냉소. 나는 더 이상 그 순진한 민준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직원들은 나를 철저한 CEO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철저함은 증오에서 왔다. 은지는 점점 쇠약해졌다. 밥을 먹지 않고 밤에 악몽을 꿨다. 오빠. 아버지가 와 유언장 찢으라고. 그녀의 중얼거림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를 돌보는 척했다. 영양제, 상담사, 하지만 그 상담사는 내 사람이었다. 그녀의 모든 말을 나에게 보고했다. 은지 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형제에 대한 보고서가 왔다. 죄책감. 그것이 내가 원한 거였다. 하지만 충분치 않았다. 부모님은 매주 방문했다. 아버지의 다리가 떨렸다. 민준아, 회사 잘 돌아가. 그의 질문은 공허했다. 나는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적자 줄었어요. 은지 덕분에. 은지 덕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을 괴롭혔다. 어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강해져, 강해져. 그 단어가 은지의 눈에 불을 지폈다. 엄마, 오빠가 날 죽이려 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았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상력이야. 약 때문에.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사라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의사의 말. 나는 병실로 갔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아직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의 눈꺼풀이 떨렸다. 무의식 속에서도 느꼈을까? 내 손의 차가움.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오빠, 그 사진 지워. 은지 도와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웃었다. 어떻게? 내가 부모님한테 말할게. 진실을. 진실. 7년 전의 비밀. 지은이 헤어진 이유. 은지의 조종. 나는 동의했다. 좋아. 만나서. 하지만 만남 장소는 내 창고였다. 강남 외곽, 버려진 공장. 그녀가 도착했다. 오빠, 여기 왜? 어둠 속에서. 나는 문을 잠갔다. 진실을 말해.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녀가 떨며 말했다. 은지가 나한테 돈 주고 오빠랑 헤어지라고 했어. 오빠는 가족 회사 물려받을 거야. 방해되지 말라고. 돈이 그게 전부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녀가 울었다. 이제 풀어줄 거지. 나는 문을 열었다. 그래. 하지만 밖에서 내 부하가 기다렸다. 지은 씨, 따라오세요. 그녀의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녀를 납치했다. 복수의 4번째 고리. 은지에게 지은의 영상을 보냈다. 묶인 채로. 내 친구야. 내가 구할 수 있어. 은지가 소리쳤다. 오빠. 미쳤어. 미쳤냐고. 너희가 날 미치게 했어? 부모님이 병원에서 나왔다. 아버지의 얼굴은 헬쑥했다. 민준아, 그만. 경찰 부르게. 나는 웃었다. 경찰. 내 친구예요. 회사 보안으로. 실제로 나는 경찰서에 후원했다. 그들의 비밀도 쥐고 있었다. 은지가 도망쳤다. 밤에 창문을 깨고 피투성이 발로 거리를 달렸다. 나는 추적했다. GPS가 그녀의 목걸이에 있었다. 할아버지 유품이야. 버리지 마. 내가 준 거였다. 그녀를 잡았다. 한강 다리 아래. 오빠. 제발 끝내.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다가갔다. 끝낼게. 하지만 내가 비나는 그녀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다. 날 찔러. 그럼 자유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못해. 칼이 떨어졌다. 나는 주었다. 그럼 내가. 하지만 찌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안고 울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내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잠시 복수가 흔들렸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회복했다. 지은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입 다물어. 그녀가 도망쳤다. 영원히. 이제 5번째. 어머니의 비밀. 그녀가 아버지에게 불륜을 했다. 은지의 출생, 정말 아버지의 딸일까? 나는 DNA 테스트를 했다. 은지는 이복누이였다. 복수의 폭탄. DNA 결과가 도착한 날, 하늘은 맑았다. 서울의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었다. 은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불륜.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알았을까? 아마. 그래서 은지를 더 사랑한 거다. 황금 자식 보상으로.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우리 집, 아니 감옥으로.
그녀가 왔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민준아, 무슨 일인데? 나는 서류를 던졌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돈으로 샀어요. 진실은 비싸죠.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은지는 내 아버지의 딸이야. DNA는 오해야. 거짓말. 나는 녹음된 대화를 틀었다. 그녀의 옛 연인, 은지는 내 딸이야.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내 아버지가 무관심했어. 그 사람이 날 채워줬어. 무관심. 아버지의 사랑은 나에게도 그랬다. 그래서 모든 걸 은지에게? 당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했어. 은지를. 사랑. 또 그 단어.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아버지한테 말하세요. 지금 이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어머니가 고백했다. 여보. 은지가. 아버지의 눈이 띄었다. 알았어. 오래전부터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래서 더 줬어. 보상으로 어머니가 소리쳤다. 왜 말 안 했어? 너도 알면서.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은지가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도망. 다시. 나는 쫓지 않았다. 이번엔 그녀가 올 테니까. 은지가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로. 오빠. 나 이복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게 뭐. 여전히 내가 훔쳤어. 그녀가 웃었다. 미친 듯이. 훔쳤다고. 오빠, 너도 훔쳤어. 내 인생을. 그녀의 반격. 예상치 못했다. 태민. 내가 보냈어. 지은. 내가 조종했어. 어떻게 알았지?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나도 변했어. 오빠만큼. 전쟁이었다. 그녀가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대비했다. 트랩. 그녀의 모든 메시지가 나에게 왔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오빠가 날 죽이려 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그 편지를 가로챘다. 좋은 시도 은지가 포기했다. 오빠, 같이 죽자. 그녀가 약을 꺼냈다. 수면제. 나는 뺏었다. 아니. 살아서 고통받아. 아버지가 퇴원했다. 집으로. 하지만 집은 이제 내 거였다. 여기서 살자. 가족으로 아버지가 동의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승리. 텅 빈 맛.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오빠, 난 떠날게. 하지만 사랑했어. 진짜 그녀의 키스. 이번엔 진심.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그녀가 갔다. 영원히. 어머니의 자살 시도. 칼, 나는 막았다. 왜 사는 거요? 그녀가 물었다. 너도 느껴봐. 죄책감을.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너는 괴물이야? 괴물. 맞다. 7년의 산물. 은지가 임신했다. 태민의 아이. 낳을 거야. 오빠처럼 강하게. 그녀의 선언. 나는 동요했다. 아이. 새로운 희생양. 복수의 6번째 고리.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다. 아니, 시작이었다. 임신 소식이 모든 걸 바꿨다. 은지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며 나는 주저했다. 복수는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오빠, 이 아이는 무죄야. 그녀가 말했다. 무죄. 나도 그랬을까?
7년 전.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 모였다. 아버지의 회복, 어머니의 후회. 민준아, 용서해. 손주를 위해 용서. 그 단어가 내 혀에 씁쓸했다. 나는 회사 지분을 돌려주었다. 일부. 아이 몫으로. 하지만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나는 칼을 쥐었다. 어머니의 목을 그을 상상. 피가 솟구치는 그 환상 속에서 나는 울었다. 왜 나예요? 출산날 병원 복도. 은지의 비명. 나는 문밖에서 기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아. 이름은. 미나, 은지가 속삭였다. 내 이름에서. 아이를 안고 은지가 말했다. 오빠, 고마워. 내 덕에 강해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민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작. 가능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회사의 모든 걸 빼돌리기. 은지가 회복되면 파산. 영원한 빈곤. 하지만 아이의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다. 작은, 따뜻한. 그 순간 칼이 떨어졌다. 아빠 은지의 말, 아니, 착각. 나는 병원을 나섰다. 한강으로. 바람이 불었다. 7년의 증오가 흩어지는 듯 하지만 돌아서서 나는 웃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사랑의 복수로 변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유언장을 썼다. 모든 재산, 미나에게. 황금 자식. 순환. 어머니가 왔다. 민준아, 내가. 우리를 용서했어. 나는 안았다. 하지만 잊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번엔 내가 관 앞에. 은지가 유언을 읽는다. 모든 걸 민준 오빠에게 그리고 웃음. 가족의 웃음. 깨어나니 새벽이었다. 서울의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일어났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진짜 가족으로.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 태민. 형님, 은지 씨가. 부탁이 있어요. 그의 눈은 달라졌다. 후회. 아이를. 지켜주세요. 나는 문을 닫았다. 알았어, 이제 영원한 게임. 에필로그처럼 보이지만 삶은 계속된다. 증오의 잔재가 내 혈관에 흐른다. 하지만 아이의 미소가 그것을 녹인다. 천천히. 7년 후, 미나가 자랄 테다. 그리고 물을 거야. 아빠,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슬퍼? 나는 대답할 거야. 사랑했으니까. 복수는 공평했다. 우리는 모두 지불했다. 그리고 받았다.